임기가 4년인데 2년씩 쪼개자고요? 임기 4년이면 국회의원인 게 아닙니까? 근데 이걸 2년씩 쪼갠다? 이 뜻입니까? 오늘 정의당에서 뭔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와 관련하여 2년 순환제 방침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2년마다 상임위를 교체하기 때문에 전문성 분야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 2년 순환제는 단순히 비례대표 전략이 아니라 지역 진보 정치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후보를 그리고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화면 오른쪽에 이게 방금 이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비례대표 2년 순환제입니다. 지금 4년이잖아요. 근데 그걸 2년씩 한 사람이 2년, 그 다음 사람이 2년. 그러니까 순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순위로 먼저 2년 한 정치인은 그만두고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그리고 그 후순위가 2년 다시 받아서 또 간다. 그럼 4년을 2명이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서 정의당이 비판받은 게 이은주 전 의원 의원직 승계로 6석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시한인 닷새 전에 사퇴를 해버려요. 네. 그리고 비례대표를 넘겨줬죠. 다음 순위로. 김영주 전 의원님, 이거 뭡니까 이거? 사실은 뭐 2월 달에 되면 이제 승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현주 의원이 만약 본인이 어떤 그 예. 사법적인 규정과 관련해서 만약 그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었다면 조금 더 일찍 내려놨다면 뭐 작년 뭐 가을이나 이쯤인데 미리 내려놨다면 네, 모르겠는데 그 진정성을, 닥쳐서 지금 예,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다 할 거 다 하고 간당간당하게 네. 이렇게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고요. 이게 또 나왔어요. 2년씩 예. 나눠 갖는다고. 저는 정의당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정의당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예. 저희 비례의원들은 4년 동안 상임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게 혁신이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느낄 때 예. 사실은 상임위를 바꿈으로 인해서 관료들이 이익을 봐요. 우리나라는. 정말 미국 같은 경우는 상임위 거의 안 바꿉니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 삼선 의원 되면 12년 동안 같은 상임위 한다면 사실 각 부처의 과장부터 국장, 다 차관까지로 일관돼서 공무원보다 더 많이 알겠네요. 관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2년씩 돌아가기 때문에 예. 2년 가고 또 상임위 관련된 보좌관은 그대로거든요. 엉뚱한 발언하면 관료 답하고 또 새로운 국회의원이 와서 또 하고 예. 그렇게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아예 국회의원을 지금 바꾸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2년마다. 2년씩 바꾸기 때문에 국회의원 바꾸겠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개혁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꼼수 정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회의원을 왜 하느냐? 구청장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지금 하는. 지방선거 얘기를 꺼내면서 저 얘기. 자기 시장 나가기 위해서 자기 타이틀을 국회의원 하겠다. 그것밖에 더 됩니까? 어떤 진정성이 있습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현 교수님, 지금 정의당에서는 이게 정치 실험이고 정치 개혁 차원에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궁극적으로 볼 때는 저게 실현 불가능한 게요. 아무리 본인이 서약을 하더라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안 물러나면 그럼요. 누가 국회의원이 정식적으로 잠깐만 예를 들어서 정의당의 국회의원이 10명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6명 10명이라고 좀 넉넉히 드립니다. 일단 10명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2년씩 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20명이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명의 의원이 사퇴한다고 서약서를 쓰더라도 예. 본인들이 국회의원 달고 난 다음에 안 해버리면 약속 안 어떻게 지키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뭐 이 법원에 재판을 할 수도 없는 문제, 그거는 없는 거죠. 단지 저는 이제 저거를 그 선거 전에 만약 공약으로 내걸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다면 저는 좀 다른 평가를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우리 상임위가 2년마다 교체되고 있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 지역구 우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실질적으로 유권자 심판을 받습니다. 출마해서. 근데 비례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정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적당하게 그 비례대표 후보를 내놓고 그냥 상임위가 보장되는 때거든요. 그런데 그 정당에서 그 내세운 그 비례대표 의원이 제대로 4년 동안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전혀 당론과 배치되는 그런
그 권은희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탈당을 했지만 전혀 뭐 특검법의 당론에 전혀 따르지 않는다든가 허나 전 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당론과 배치되는 그런 경우가 또 허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뭐 그 정의당처럼 저래 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적어도 2년마다 이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 유권자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지 않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교체 지수라든가 현역 평가는 조금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건 스스로 그냥 그만두는데 목적이 지방선거 이렇게 설명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정의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예. 그 이제 서약을 받고 이제 저렇게 한번 정치적인 실험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예. 저 정치적인 실험을 나눠 먹기로만 볼 게 아니고 지금부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도 2년 순환제라는 부분들을 그 비례대표 예. 유권자들로부터 직접 심판을 받지 못한 비례에 대한 평가 어떤 지표로 좀 활용할 그 가치는 좀 있다 이래 보입니다. 정기환 교수님 한 30여 초 남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정의당을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뇌사 상태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뇌사요?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 자,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류호정 의원이 탈당할 때도 저는 정의당의 대국민 사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 의원직 사퇴를 위해서 사퇴라는 꼼수 사퇴, 또 드디어 의원직 나눠먹기까지 저는 정의당이 당의 논리가 아니라 예. 국민적 관점에서 사고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주제까지 오늘 쭉 정치권 소식 좀 다뤄봤습니다.